자, 우리 제4편, 재산보험편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 재산보험도 여러분들 첫 번째 파트는 재산보험 개요고 두 번째 파트는 재산보험 상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재산보험 개요 파트가 시험제 많이 나와요. 의외로 양은 좀 작지만은. 그래서 이 개요 파트에서 많이 나올 때는 절반, 5문제, 10문제 중에 이렇게도 나올 때 있어요. 양은 엄청 작아요. 근데 시험제는 많이 나오더라. 뭐 통상적으로 한 4문제는 여러분들 예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 재산보험과 관련된 정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명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 장기보험으로 정액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거에 비해서 손해보험 쪽은 여러분들 뭐예요? 실손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재산보험 영역은 뭐냐면은 두 가지 양다리를 다 걸쳤다라는 게 재산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제3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재산보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보험도 독립적인 보험업의 지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재산보험과 관련된 종류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거가 있냐면은 상해보험, 그리고 질병보험, 그리고 간병보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과 관련된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보험이라는 성격 면에서는 생명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죽었을 때 주는 보험이 아니고요. 살아서 치료비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정액으로 줄 수도 있지만은 실손으로도 줘요. 그러니까 실손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해보험 성격도 또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한쪽으로 넣을 수가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사람도 박쥐처럼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박쥐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회색 분자. 그래서 우리는 그레이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레이존이다. 자, 통합보험이다 그럼 틀린 말입니다. 그레이존이다. 자, 이렇게 재산보험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보험, 재산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한 법률이 보험업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보험업법. 보험업법에서는 말 그대로 업의 종류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쵸? 보험업법에서 지금 재산보험이라는 상품을 2003년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재산보험을 이렇게 규정하면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험업법 말고 우리 보험계약과 관련된 법률 쪽이 상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죠. 우리 생명보험 파트에서. 그러면 상법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보죠. 자, 상법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보험계약을 계약 관련된 근거 법률이니까 상품이 아니고요. 보험계약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손해보험계약과 인보험, 이렇게 인보험. 그죠? 좀 이상한 표현이죠. 자, 인보험, 사람과 관련된 보험이다. 그러면 사람과 관련됐으니까 이거 다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인보험도 이렇게 얘기해요. 인보험도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상해보험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질병보험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졌죠, 여러분들. 이 간병보험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상법에서는. 그래서 상법에서는 여러분들 간병보험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보험 편에 인보험 쪽에 하부에 상해, 질병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이게 지금 상위 개념인 거예요. 이쪽이 하위 개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제가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보험도 사람과 다른 거고 상해도 질병도 사람과 관련된 법이니까 뭐 법조문이 쭉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은 말 계속하면은 동어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해보험 얘기할 때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생명보험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질병보험은 어떤 얘기하면 될까요? 질병보험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뭐를 준용하면 될까요? 위의 것들을 준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얘는 뭐를 준용한다고 했죠? 생명보험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얘는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상해보험이라는 말이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재산보험의 종류를요,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또는 간병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막 뒤죽박죽으로 우리 암기하지 마시고요. 순서대로 상해, 질병, 간병, 상질간 이렇게 순서대로 암기해 두시면은 요런 체계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어렵게 출제할 때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간병보험을 다 규정한 우리 보험업에서는 이렇게 상법에서는 재산보험 얘기 안 하지만은 재산보험을 이렇게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생명보험 회사로서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허가를 받은 생명보험 회사는 재산보험을 겸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도 마찬가지겠죠. 겸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 것들을 규정한 법이 바로 보험업법인 거예요. 보험업법. 자, 그런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그 성질이 다르죠. 겸용이 안 되죠. 겸용 금지.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한 법도 보험업법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상법하고 보험업법을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재산보험 설계사, 독립적인 회사도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니까. 재산보험 설계사가 이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처럼 생명보험협회에 우리가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산보험은요? 재산보험협회가 있나요? 없죠. 재산보험협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사람은 생명보험협회 쪽에,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은 손해보험협회 쪽에. 만약에 재산보험만 독립적인 회사를 차렸다. 그러면은 어디에요? 생보협회, 손보협회 아무데나 한 군데만. 두 군데 동시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재산보험도 설계사예요. 설계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규 설계사는 뭐예요? 교육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시험 합격한 날로부터 1년간의 유효기간 그 이내에는 등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경력자는요. 경력자는 3년 중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교육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1년 이내에 우리 협회에 등록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경력에서 요 1년 경력은 무슨 경력을 얘기할까요? 생명보험 경력, 손해보험 경력, 재산보험 경력, 이 중에서 재산보험 경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산보험 설계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제도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재산보험의 특징 관련돼서 우리 생명보험, 재산보험 관련돼 가지고 특징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자,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우리 치료비라든지 상해 사망, 그리고 상해 휴장애, 이거 다 보장해. 상해보험. 그리고 질병보험은 여러분들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병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서의 우리가 치료비,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자, 상해 사망, 이거는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데, 나머지 질병 사망은, 일반적인 사망들은 우리 기본적으로 보장 안 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사망은 여러분들 생명보험 영역이에요. 그죠? 재산보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재산보험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주계약인데, 주계약에서는 질병 사망을 담보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질병 사망은 특약으로 붙여야 돼요. 특약으로 질병 사망을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병 사망은 여러분들 결국은 어디 영역이에요? 생명보험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 회사가 재산보험을 지급할 때 이 질병 사망 특약과 관련돼서는 한도가 없어요. 종신도 가능하고 금액도 제한이 없어요. 근데 손해보험 회사가 재산보험 상품을 지급할 때 이 질병 사망 특약 부과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손해보험사는 여러분들 80세 만기 2억 한도까지만 가입하는 겁니다. 이게 있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재산보험의 설계 기준. 재산보험은 여러분들 보니까 뭐예요? 결국 사람과 관련된 보장성 보험인 거죠? 그렇죠? 저축성 보험 아니죠? 보장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만기 생존 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면 안 되는 보험. 보장성 보험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이 다 되죠? 그렇죠? 다 된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반 사망은 보장하지 않잖아요? 특약으로만 가입하는 거지 원칙상으로 보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바로 만약에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뭐를 줄까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겠죠. 책임준비금. 예를 들어서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암보험은 대표적인 질병보험이에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뭐 준다고요? 책임준비금. 아셨죠? 그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왔어요. 자, 우리 겸용과 관련된 부분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모든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자만 겸용이 되는 거지 특정, 예를 들어서 우리 생명보험 중에서도 연금 전문 보험 판매회사. 그러면 연금만이잖아요. 모든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건 재산보험 겸용이 안 돼요. 자, 우리 손해보험도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뭐 배상책임보험, 뭐 항해보험, 뭐 운송보험 뭐 다 있잖아요. 이거 모든 것들을 다 한 손해보험사만 재산보험 겸용이 되는 거지. 자동차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 보험만 판매하는 회사다. 그거는 재산보험 겸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개요 파트에서 피보험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피보험 이익. 즉 뭐예요? 대상, 보험의 대상을 얘기해요. 우리 여러분들 생명보험의 대상은 누구죠? 우리 피보험자, 사람이죠. 자, 우리 손해보험의 대상은 누구죠?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은 건물이죠. 그죠? 그것의 이익이에요. 내가 보험 가입해가지고 받게 되는 이익, 이게 바로 피보험 이익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사람의 가치 얼마까? 이거는 측정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건물의 값 얼마일까요? 이거는 현재 가치, 현재 금액 얼마다라고 나오겠죠? 뭐 1억 원이면 1억 원, 10억 원이면 10억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 이게 바로 피보험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여러분들 이렇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손해보험에서만 피보험 이익이 있는 거고 이렇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험 사고 전의 금액이죠. 보험 사고 나면요. 자동차 사고 나면 가치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현재 가치니까 보험 사고 전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 피보험 이익만큼 저 10억이면 10억 원까지만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나갈 때 최고 한도가 돼요. 최고 한도. 최저 한도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법률상 최고 한도. 이게 바로 피보험 이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피보험 이익을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3천만 원짜리 운전하다가 여러분들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가 완전히 다 폐차 수준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이걸 좀 따져보니까 막 욕을 하기를 이거 신차 살 때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보험금 내놓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중고차 3천만 원밖에 안 내는데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나간다? 뭐죠? 이득 보는 거죠. 그죠? 초과 이득. 그죠? 초과 이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보험 이익 최고 한도를 정해놓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바로 피보험 이익 개념이다. 피보험 이익 개념. 그래서 피보험 이익 개념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재산보험 개요 파트 정리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상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